생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식재료입니다. 김장 양념과 여러 가지 소스는 물론 겨울철에는 차로도 많이 끓여 마십니다. 생강 속 진저론과 슈가올은 살균 작용을 통해 감기 증상이 완화되도록 도우며 항산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강을 먹으면 간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재료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또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된다면 암은 물론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생강과 생강의 부작용과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까지 생강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생강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손질할 때 곰팡이가 피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피었다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생강의 빈 곰팡이로 인해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해당 물질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고 출혈괴사, 부종, 졸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아 쉽게 부패할 수 있으므로 주변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 보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온도가 낮거나 습한 곳에 오래 두면 상할 위험이 높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 연구팀이 생강을 6개월간 보관하면서 저장 조건별로 발생하는 곰팡이와 곰팡이 독소를 분석한 결과 10도 이하 온도에서 부패되기 시작하고 습도 90%에서 부패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총 곰팡이 수는 저장 조건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부패한 생강에서는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붉은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가정에서 적정 온도, 습도를 맞추기 어렵다면 부패의 여부를 자주 확인하거나 잘게 다진 뒤 냉동고에 얼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생강이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즉시 버리도록 합시다.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거나 물에 끓여 먹어서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을 뿐 곰팡이 독소는 여전히 생강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해 끓이거나 튀겨도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손질하기 위해 생강을 잘랐을 때 단면 색깔이 진하거나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 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에도 먹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한 생강만 조심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생강을 드실 때는 꼭 본인의 성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생강이 몸에 안 맞는 체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 생강차를 먹을 땐 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의 경우 당 함량이 높기 때문 하이당 영양상담 송미연 영양사는 생강차는 당 함량이 높다.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서는 계피와 생강의 매운맛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설탕이 많은 생강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은 생강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생강은 당뇨인에게는 아주 좋은 본초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매일 생강을 섭취하면 2형 당뇨병의 혈당 지수를 낮춘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생강의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생강시기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혈당을 낮추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생강은 혈당 수치를 이중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강을 먹었다고 당뇨약을 먹는 분이 단기간 내 저혈당 반응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 장기간 과량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혈당 체크를 꾸준히 해서 조절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을 먹을 때 항상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하며 가장 좋은 것은 주치의와 상담을 꼭 해보는 것입니다. 2. 위점막 손상.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강을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3. 열. 생강은 찬 기운을 내보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생강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열 감기에 걸린 경우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혈관 확장.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출혈성 질환을 지니고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 입덧을 넘긴 임산부. 생강은 자궁 수축의 가능성이 있게 합니다. 항부토 효과가 있어 메스꺼리거나 임신 초기에 입덧을 다스리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생강과 귤 껍질을 끓여 입덧이 심할 때마다 차처럼 마시면 입덧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임산부에게 생강차는 천연 감기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덧이 지나고 난 임산부에게는 생강은 삼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 생강 섭취를 많이 하면 자칫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 복용.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하거나 반대로 혈액응고가 잘 안 돼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항응고제와 항혈소 판제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혈액응고를 낮출 수 있는데요.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스피린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 혈액응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응고를 늦추는 약물과 함께 생강을 복용한다면 뭔가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를 낮추는 약물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계 소염진통제, 헤파린, 와파린, 펜프로쿠몬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생강을 장기간 복용할 때 반드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작용만 나열하니 생강이 나쁜 식품처럼 묘사가 되지만 사실 생강은 위에 설명한 내용만 아니라면 몸에 너무나 좋은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생강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균 퇴치. 생강은 오래전부터 대체의학의 용도로 사용될 만큼 독감이나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신선한 생강 속에 있는 특정 화학 성분들은 몸이 세균을 물리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테리아의 성장을 멈추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RHV와 같은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콜레라균 등 병원성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군의 건강. 생강으로 우린 생강차는 입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며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진저롤이라고 불리는 생강의 활성 화합물이 구강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치주질환, 심각한 잇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구토, 메스꺼움을 가라앉힌다. 속이 좋지 않을 때 생강차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임신 중 입덧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멀미나 메스꺼움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어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4. 근육 통증 감소. 생강은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강도 높은 팔꿈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2주의 생강을 11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통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강은 근육통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5. 골관절염 증상 완화.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는 골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생강이 효과적이다. 또한 항염증제로 붓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 항암 효과. 생강 추출물은 예전부터 암에 대한 대체 치료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 항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 의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3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루 2주의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결장 내 염증 신호 분자를 감소시켜 결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강은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7. 혈당 완화에 도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의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생강이 최근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이 혈관 벽의 손상과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액 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항염증에도 도움을 줍니다. 8. 소화불량 개선. 생강은 만성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위의 수축 작용을 촉진하여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어 더부룩한 소화불량 개선에 좋습니다. 또한 장내 가스를 줄여 전체적인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복통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9. 냉증과 생리통 완화. 생강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복용하면 생리통의 지속기간과 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생강은 부시순질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평소 냉증을 가지고 있거나 몸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생강차를 복용하면 온기를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생강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하루에 5g씩 3개월 동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30%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생강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아토로바스타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치매 예방. 생강은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는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항산화제와 생리 활성 화합물이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은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생강은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생강을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